하느님이 한 번만 나와주면 될 건데 이게 나오도 않고 자꾸 딴 사람을 통해서 입만 터니까 사람들이 못 믿는 거 아니냐, 한 번만 나오면 어떠냐 이랬더니 뭐 부처님은 존재했느냐 이렇게 야, 부처님은 기술만 발전한 복제돼, 복제. 우리 복제 가능하다. 제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사리에 관련해서 제일 많이 잘 아는 사람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거를 관심 가지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쪽에 관심이 있어서 이런 걸 저런 걸 다 찾아봤는데 도대체 뭔지 모르는 게 이 사리예요. 이 사리, 이게 스리랑카, 미얀마 이런 쪽에서 나오는 피사리라는 건데 저도 뭔지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게 말이 되나. 미얀마 이런데 그 수출품이 우리는 반도체나 핸드폰을 파는데 걔네는 사리가 주 수출품이거든. 그래서 그런 쪽에서 나오는 게 이게 피사리라고 하는 건데 피에서 나온대, 혈액에서. 내 머리로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혈액에 불순물이 섞여 있으면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심장으로 들어가서 바로 끝입니다. 경기 바로 끝이에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가 싶은데 뭐 그렇대. 저도 나오는 걸 못 봐서. 사리는 원래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몸 자체. 그래서 팔종의 열반경이나 이런 데 보면 부처님 몸 전체, 그러니까는 법구, 유해, 이거를 사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해를 불교식으로 조금 높여서 말하는 게 법구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시신, 그 전체가 사리가 되는 거고, 유해가 사리고, 나중에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제 화장해서, 그러니까 몸의 본질이 뭐냐, 사람의 본질이 뭐냐, 사실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태우면 당연히 뼈가 남겠죠. 그리고 인도 사람들은 뼈 숭배가 있어서 우리는 뼈를 어떻게 추리냐면, 제가 그 얘기 전에 잠깐 해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장례 장자예요. 장사 지낸다 할 때 장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 글자를 보면 어떻게 장사했는지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이 글자가 상형 문자는 어떻게 해서 발전했는지를 알기가 굉장히 좋은 글자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떻게 장례를 지냈냐면 이게 일종의 어떤 평상 같은 거, 지금 고인돌 같은 이런 평상 같은 거예요. 평상 같은 거. 거기에 이게 죽을 사자예요. 시체를 뉘어요. 그리고 이게 풀이에요. 풀초자. 이게 이제 풀초자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풀을 이렇게 덮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를 지프로다가 묶는 거거든요. 위에를 이렇게 새끼줄로. 안 그러면 다 흩어져 버리니까. 저걸 초분이라고 합니다. 초분이라고 그래요. 풀무덤. 그렇게 해서 한 3년 정도 저렇게 냅두면 살이나 이제 근육이나 이런 것들은 다 녹아내린다는 거예요. 그냥 야외에 놓는 거예요. 그러면 비 오고 이러면 이제 썩겠지. 그냥 그렇게 해서 썩고 나면 나중에 뼈만 남게 돼요. 그래서 3년 뒤에 이 뼈를 추리는 거예요. 이걸 해체하고 뼈를 추려내. 그리고 그걸 털어가지고 어디다 모시냐면 그게 고로입니다. 뼈 항아리. 예, 그래서 뭐 신라 시대 때 고로 뭐 이런 것들이 박물관 가면 지금도 남아 있는 게 사실은 이거예요. 이유적이에요. 그리고 이 뼈를 보다 보니까 좋은 뼈, 나쁜 뼈 이런 이제 소리들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진골, 성골 뭐 이런 식의 개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하고 관련해서. 그리고 뼈가 본질이기 때문에 뼈로 기운이 통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살이라고 하는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하는데, 예전에는 골상이라 그랬다고. 관상이 아니고 골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뼈가 기운이 통하는 이게 동아시아적 사고예요.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이냐 이거 다 필요 없어. 그냥 그들은 그렇게 믿었던 거야.
그들은 그렇게 믿었던 거야. 자꾸 쓸데없는 소리들 하는 사람들이 뭘 얘기를 하냐면 그게 뭐 과학적이냐 어쩌냐. 야,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야. 과학적으로 그러면 진짜 인류가 몇백 년 전만 하더라도 과학적으로 산 놈이 몇이나 있는데, 그리고 지금은 과학적으로 사는 것 같아. 지금이 과학적인 것 같지만 또 몇백 년 지나서 보면 다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헛짓거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과학적이냐라고 말을 하면 안 돼. 예술, 종교, 문화 이런 것들은 다 과학적이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허리 숙여서 인사하는 거는 과학적이라서 허리 숙여서 인사하는 줄 알아? 그냥 하는 거요. 그냥 누군가 정했겠지. 1월 1일로 정한 거는 그게 과학이냐? 아무 생각 없어. 그냥 1월 1일이 시작이에요. 그거야. 뭐 있는데? 그게 태양이 시작하는, 그러니까 차라리 동지를 1월 1일로 합시다 라고 하면 그게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동지를 세는 문화들이 있는 거거든. 그리고 주나라 때는 동지가 1월 1일이었어. 1월 1일이었어. 그때 그래서 그게 한 살 더 먹고 시무식을 하고 그 문화가 지금도 남아있는 거예요. 주나라 때 문화가. 근데 그냥 1월 1일이라는 건 상징적인 거지 실제로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어? 예. 아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냥 까놓고 얘기해서 무식한 사람들이 과학을 들먹여. 과학을 아는 사람이 과학을 들먹이는 게 아니고 개뿔도 모르는 사람이 이해 못할 때 자기가 조금 있어 보이고 싶을 때 과학이라고 얘기를 해. 근데 그 사람은 과학도 모르고 문화도 몰라.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야, 영화가 다큐라고 생각하고 보는 사람이 누가 있어? 다 구라야. 그냥 까놓고 얘기해서. 인간은 구라에 대한 추구가 있다니까, 인간에게 구라에 대한 추구가 있다니까. 그게 행복주구랑 맞닿아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코드예요. 이게. 그러니까 구라가 완전히 쓸데없는 구라가 있고 필연성이 있는, 그러니까 쓸모 있는 구라가 있다니까, 세상에는. 그리고 그게 문화적으로 남아요, 대부분. 그리고 그것을 추동하는 어떤 세력이 있었거나 누군가가 존재하는 거야. 그걸 추적해 가는 게 공부야. 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은, 그러니까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이렇게 연결점은 그 집안의 뼈로 된다. 이게 유교예요. 그래서 뼈로 기운이 통한다. 그래서 명당은,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명당은 살은 빨리 썩고 뼈가 남는 거고, 미라되는 자리는 굉장히 흉한 자리로 봤다, 옛날 사람들이. 그러니까 시신의 보존을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뼈의 보존을 문제 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관상이나 이런 것도 뼈가 핵심이기 때문에, 기운이 통하는 건 뼈기 때문에 살은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뼈가 중요한 거다 라고 생각을 해서 골상이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터 같은 거, 뭐 명당이나 이런 거 할 때도 겨울에 산을 봐라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룰이 있어, 룰이. 왜 여름에는 살이 붙는데, 그게 이제 나무들이 이렇게 잎이 무성하면 그 산에 올바른 생김새를 볼 수가 없대. 그래서 겨울산, 그걸 골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골산을 봐야 제대로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얘기하면 또 이제 뭔 얘기하냐면, 미국 사람은 그런 거 안 해도 잘만 살던데, 잘만 살던데. 그런 걸 문화권적 에너지라고 하는 거라니까.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문화권적 에너지는 그렇게 동의하는 생각을 가진 집단 안에서의 효용성이에요. 허리 굽혀서 인사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인사를 하는구나 라고 말하는 거는 문화권적 에너지예요. 그게 보편성을 가지느냐? 아마존에 가서 허리 굽힌다고 그 사람이 제가 인사하나?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사회적인 약속이고 그 문화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끼리 통하는 어떤 신호체계이기도 하고, 그건 반드시 영향을 미칩니다. 음식 이런 것도 다 문화권적 에너지예요. 한국 사람만 먹는 거, 예를 들어서 무슨 깻잎, 홍어 이런 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거는 극혐이 되는 동시에 계속 먹어본 사람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그런 거예요. 전부 그런 거. 이게 문화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전부 그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히 의미들이 있어. 그리고 그게 작동한다니까. 예, 작동한다니까. 그게 문화권적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보편적인 거고 뭐 인류의 그런 거냐? 아니 그런 거 중력 이런 거하고는 다르지. 예. 그래서 뼈가 상속한다라고 하는 개념,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개념이고, 그리고 이 장례 풍습이 중국에서 도대체 얼마나 작동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예. 중국 일반 매장 문화에서는 뼈를 볼 일이 거의 없어요. 뼈를 볼 일이 없어.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이걸 했었다고요. 그러니까 고로 유적 나오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부도에서, 그러니까 큰 스님들 부도탑을 보면 고려 초기까지의 부도에는 부도 밑에를 파면 관이 나옵니다. 석관이 나옵니다. 화장한 거 아니야, 걔네. 화장한 거 아니야. 그래서 시신이 그 안에서 나오는데 시신이 들어있기에는 관이 너무 작아. 그 얘기는 뭐냐? 이걸 통해서 뼈를 추린 뒤에 뼈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관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지는 거예요. 예. 사람이 몸체 들어가면 아무리 줄여도 통아저씨야. 그래도 한 이만큼은 차지하지 않을까? 그리고 누가 죽은 사람을 구겨서 넣겠어. 그거 그렇게 매는 데도 있더라고요. 저 안데스산 맥주에 가면 그렇게 묻혀 있어요. 이렇게 쭉을 튀고. 그렇게 돼 있어. 근데 정상적으로는 그렇게 잘 안 하겠지. 근데 그 뼈만 추리면 뭐 두개골 넣고 착착착착 이렇게 그렇게 뭐 이렇게 놓으면 부피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게. 그래서 부도 밑에 뼈가 관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상당히 있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사람들은 스님들은 다 화장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게 장례 풍습이 원래 잘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어요. 굉장히 오래까지 남아 있었어. 화장하는 분도 있고, 화장은 언제 처음에 나오냐면 불교 안에서는 자장률사가 화장이에요. 자장률사가 기록에 나오는 화장 1호입니다. 그러니까 통일신라 전에 화장이 이미 시작이 된 거고, 문왕도 화장을 했다는 걸로 얘기가 나오는 걸로 와서 왕이 화장할 정도니까 화장 문화가 좀씩 들어오고 있었던 거야. 하지만 일반인들도 그렇게 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그렇게 했고 누구는 안 하고 있고, 이렇게 촌동네로 갈수록 더 안 하고 버텼을 겁니다. 원래 도시보다 시골이 느려요. 뭐든지. 우리 그런 거 생각하면 되잖아. 아메리카노에 유행하는 걸 보면 아무래도 시골 경로당에서는 아직도 삼박자가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되겠지. 시골 경로당에서 75 대신 할머니가 이렇게 드립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유튜브가 있지. 그러면 유튜브가. 그래서 아무튼 뭐 뼈하고 관련돼서 이렇게 보는 문화가 있고, 그래서 유해 자체가 원래는 그 얘기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원성왕릉 괴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경주 괴릉. 괴릉 들어보셨죠? 어떻게 보면 선덕여 왕릉, 괴릉 이런 게 주인이 밝혀진 몇 안 되는 능이에요. 왕릉 중에서 신라 왕릉에 전부 이름이 쓰여 있는데 다 그냥 겐또로 통밥으로 찍은 거예요. 누군지 몰라. 누군지 몰라. 근데 선덕왕릉 같은 경우는 랑산 정상에 묻었다라는 기록이 있으니까, 거기에 무덤이 있으니까 그 위치로 찾는 거고, 괴릉이라고 하는 것도 그게 이렇게 발굴 같은 걸 통해서 구조를 뽑아내는 거죠. 왜 괴릉이냐면 연못 위에다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연못 위에다가 시신을 이렇게 쉽게 말해서 끈 같은 걸로다가 판때기를 놓고 그 위에다가 시신을 올려버린 거예요. 이게 뭔 짓인가 싶지. 그러니까 시체를 연못 위에다가 띄워서 걸었다니까. 이렇게 여기다가 시신을 놓은 거라니까. 너무 이상하지.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죠. 그 연못은 아마 밑에서 올라오는 용천하는 물이었을 거고, 그래서 거기가 명당이다라는 인식 한 가지가 있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를 평상 같은 데다 놓고 놓으면 개미나 뭐 이런 게 올라오잖아. 아무래도 그거보다 저렇게 놔버리면 물론 뭐 그래도 팔이라든가 이런 게 쓸었을 걸로 추정은 합니다. 하지만 땅강아지나 뭐 이런 애들은 못 올라오겠지.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게 더 깔끔하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추렸겠지. 그러니까 예전 장례 풍습이 지금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가 신라시대 하면 뭐 적성목각본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거야, 아닌 거야. 그래서 이 뼈숭배가 있는 거고, 뼈숭배가 있는 거고, 이제 뼈 중에서 어느 뼈가 좋으냐? 원래는 유해 전체가 사리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화장하고 나서 걔네는 향유를 부어서 불을 끕니다. 인도 사람들은 분명히 그 기록이 나와요. 그거는 뼈를 추리기 위한 방식이에요. 다 전소가 다 돼버리면 나무를 많이 넣으면 뼈가 안 남습니다. 안 남습니다. 엄청 넣으면. 그런데 화장을 하다가 어느 정도 탔는데 향수를 부어서 불을 껐어 라는 얘기는 뼈가 그대로 거의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사리예요. 그래서 사리를 연골이라고 합니다. 신령한 뼈. 사리 개념은 연골이에요, 연골. 유해 연골. 연골. 그래서 그럼 구술사리,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구술사리가 나온 건 훨씬 후대 얘기라니까요. 이게 훨씬 후대라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부처님 사리로 내가 그 얘기했는데 전에 하느님이 한 번만 나와주면 될 건데 이게 나오도 않고 자꾸 뒤에서 입만 터니까, 딴 사람을 통해서 입만 터니까 사람들이 못 믿는 거 아니냐, 한 번만 나오면 어떠냐 이랬더니 뭐 부처님은 존재했느냐 이렇게 야, 부처님은 기술만 발전한 복제돼, 복제. 우리 복제 가능하다. 너 주라이고 못 봤어? 복제된다, 복제. 그래서 연골, 그러니까 뼈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화장하는 방식이 바뀌면서 구술사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네가 뼈인지 어떻게 하느냐. 부처님 탑으로, 쉽게 말해서 부처님 어떻게 보면 사리로다가 추정이 되는 가장 연대가 올라가는 건 전부 뼈예요. 구술 나온 거 없습니다. 구술 나온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대가 올라가는 거는 전부 다 그렇게 뼈고, 이제 구술로 나오는 것도 두 종류가 있어요. 그게 화장하는 방식 문제지 싶은데, 화장하는 방식에서 높은 온도가 되고 그러면 이게 응결되는 게 뼈라든지 이런 쪽 성분들이 녹아서 응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탈 거고, 그러면 약간 푸석푸석하고 까만 게 나옵니다. 까만 게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서 무슨 좀 강도 높은 것들이 연결되는 게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그게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떠오르는 약간 영롱한 느낌의 사리가 나와요. 그리고 정신집중 같은 걸 많이 하면 투명하고 작은 사리들이 나와. 약간 좁쌀 정도의 크기에서 투명한 거. 그 이제 흔히 얘기할 때는 손가채 살이라고 하는데, 정신집중 많이 한 사람들이. 그리고 단전호흡 같은 걸 많이 한 사람들은 뭐가 나오냐면 약간 진주같이 좀 크고 약간 탁탁한 게 나와. 그거는 좀 크기가 커요. 배 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약간씩 사리들이 틀려. 그리고 분명히 뼈사리에서 구슬사리로 바뀐 거는 맞아요. 그 바뀌는 흐름이 있는 거는 제가 전에 얘기했었잖아요. 뭐 보적경이나 이런 데 보면 이 세계가 멸망할 때, 이 세계가 다 없어질 때, 불교는 순환론을 펴기 때문에 이 세계도, 사람만 죽었다 살아나는 게 아니고 이 세계도 죽었다 살아나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하듯이 이런 순환론은 대부분 다
농경문화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런 순환론에서 이 세계가 사라질 때 다른 모든 것들은 사라지지만 사리는 사라지지 않고 만이주가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리고 사리가 무슨 뭐 강도가 굉장히 세서 뭐 망치로 때려도 안 깨지고 그게 중국 오나라 송건 뭐 이런 기록들에서 나오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강도로 뭉친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일반보다 약간 보석 같은 개념으로 뭉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것 같고, 일반적인 뼈면 그렇게는 안 돼요. 뼈의 강도라는 건 그렇게 나오지 않아. 예. 그리고 망치도 망치 나름이에요. 옛날 망치는 단단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보석 같은 데하고 부딪히면 쇠가 좀 들어갈 수도 있고, 요즘 같으면 야, 텅스텐으로 망치 쓴다. 그러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걸 이기기는 쉽지 않아.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다이아몬드 망치로 때리면 안 깨진다고 생각하거든. 깨집니다. 안 해봤지? 비싸서. 다이아몬드가 없지. 아니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생각같이 비싸지 않아. 그 천차만별인 거고, 그 다음에 싼 건 싸요. 싼 건 싸. 그리고 깨져요. 깨지는지 네가 어찌 아느냐? 유튜브에서 그 실험해서 한 애들 많이 있어. 많이 있어. 그냥 찾아봐. 깨져. 그래서 뼈에서 구슬로 간 거는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뼈 숭배와 관련해서 사실은 우리에게도 그런 대상들이 있었어요. 예, 있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저 동남아 쪽에서 이런 난 모르겠어요. 난 도저히 이거는 내 머리로는 납득도 안 가는데 이게 이제 피살이라고 피해서 나온다고 뭐죠. 이게 뭘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런 게 있어요.